내일이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좋고 내일은 올 것이기 때문에 좋고 오늘은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제를 아쉬워하거나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주어진 오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힘든 일들도 모두 다 지나가고 터질 듯이 벅찬 기쁨도 지나면 그뿐인 것을 아무리 위대한 것도 영원할 수는 없고 시간 앞에 모두 묻히고 흩어져야 하니까 어제는 어제일 뿐 오늘은 다시 해가 떠 그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으리 난 매일 다시 태어나 껍질을 벗어버리고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당당히 걸어가리라 모든 게 다 때가 있디 예정도 없이 떠나지 머물러 있지 않듯이 기다려주지 않는 삶 오늘을 마지막처럼 열심히 살아야 돼 시간 앞에 모두 묻히고 흩어져야 하니까 어제는 어제일 뿐 오늘은 다시 해가 떠 그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으리 난 매일 다시 태어나 껍질을 벗어버리고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당당히 걸어가리라 난 매일 다시 태어나 껍질을 벗어버리고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당당히 오늘을 산다 맛있다 밴드의 오늘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들리는 라디오 꿈들리의 홍성우입니다. 살다 보면 어제의 일이 마음에 걸려 오늘의 일도 손에 잡히지 않죠. 그래서 내일의 걱정까지도 미리 하는데요.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 지금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럼 어느새 걱정은 사라지고 일상 속의 사소한 기쁨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희정의 미생 OST 내일 듣고 신당 뉴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행복한 걸음으로 갈까 정말 바라던 꿈들을 이룬 걸까 밀렸던 숙제를 하듯 빼곡히 적힌 많은 다짐들 벌써 일어난 눈부신 해가 보여 또 하루가 가고 내일은 또 오고 이 세상은 바삐 움직이고 그렇게 앞만 보며 걸어가란 아버지 말에 울고 신나고 상당한 뉴스. 신난 뉴스. 안녕하세요 하임씨님. 네, 안녕하세요. 태규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꿈들 애청자 여러분,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던 것도 잠시 어느덧 11월이 찾아왔습니다. 와. 11월 말이고요. 네. 지금 한참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있는데 네. 네. 감기 안 걸리고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감기는 아직 안 걸렸고요. 네. 근데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네네. 집에서 따뜻하게 있고 싶은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음. 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되게 힘들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구미에서 대구까지 학교를 통학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요즘 계속 날씨가 추워져서 통학하는데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계명대학교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계명대학교니까 대구역에서 계명대학교까지 또 지하철로 이동해야 되고 네, 많이 힘듭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네요. 네. 네, 굉장히 고생 착실한 많네. 청년이었네요. 네. 이번에 얼마 전에 하루 갑자기 추워진 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날 이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춥게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날씨가 추워졌지만 그래도 집 안에 있기보다는 네.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또 제가 추워서 이렇게 막 웅크리고 다니면 또 어깨를 쭉 펴고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빠 말씀 들을 때마다 이제 어깨를 쫙 펴려고 노력하는데 네, 너무 네. 넓어 보여요. 네, 처음엔 좀 추워도 네. 네, 훨씬 덜 춥더라고요. 네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항상 추우면 웅크리고 또 고개 숙이고 걷는데 네. 이제부터는 일부러라도 쭉 펴고 걸어야겠네요. 네네. 네, 그럼 하임씨님,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국수 삶는 데이입니다. 네, 또 돌아왔네요. 네.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국수에서 우동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우동. 그 국수가 갖고 있는 의미도 크죠. 네. 네. 마을 잔치 때 먹는 국수. 네. 네, 이제 따끈따끈한 국수가 참 맛있을 계절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국수 삶는 데에 직접 참여를 해보지 못해서 국수 맛이 어떨지 참 궁금해요. 참여하시면 와. 돼요. 아직까지 참여를 안 하셨다니. 네, 죄송합니다. 아유, 멀었네요, 아직. 네. 정말 어머님들 솜씨가 장난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통장님들. 네. 그리고 마을 주민분들. 그렇죠. 네. 직접 만드시는 거라서 네, 정말 맞아요. 맛있습니다. 양념장도 직접 만드시고. 집에서 먹던 그대로. 네, 진짜. 네. 진짜 이번에는 꼭 가겠습니다. 네, 꼭, 약속했습니다. 네, 네. 꼭 오셔야 네. 합니다. 며칠이라고요? 네.
25일 수요일입니다. 네, 꼭 오셔야 됩니다. 네네. 꼭 와야 되는 이유가 또 네. 한 가지 더 있는데, 네네. 네, 2015년에 진행되는 마지막 국수 삶는 데이입니다. 네. 어, 저희가 국수 삶는 데이로 매번 주민분들과 함께 모여서 음식도 만들어 나눠 먹으면서 참 즐거웠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지난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네. 왠지 국수 삶는 데이와 함께 1년을 보낸 것 같아서 마지막이 좀 아쉽네요. 네. 그런데 아직 12월도 남아 있는데 이번 달에 마지막으로 진행하나요? 네, 12월 때는 아무래도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그렇죠. 네, 함께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12월 마지막 주에 밖에서 드시기에는 좀 춥죠. 네네. 네. 아쉽네요. 내년에도 물론 참여할 수 있지만 이걸 유종의 미라고 하죠. 그렇죠. 마지막 국수 삶는 데에는 무조건 참여하고 싶어요. 네. 네. 네, 언제 어디서 진행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수 삶는 데이는 25일 수요일 정오 12시부터 네. 네, 13시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신당복지관역 공터에서 진행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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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마지막 주 수요일로 고정적으로 계속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을 주민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마지막 네. 주 수요일에는 항상 국수 먹는 날이라는 네. 거 국수 올해 삶는 마지막이니까 많이 오실 것 같고요. 데이. 네네. 네. 전처럼 또 이제 주민분들이 직접 삶는 국수, 네. 국수 삶대 봉사자는 계속 모집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국수를 함께 삶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신당복지관 581-8310으로 전화 주셔서 저 하유진 사회복지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네, 날씨도 조금씩 추워지는데 따끈따끈 국수 벌써부터 먹고 싶어집니다. 네. 25일 수요일 점심은 무조건 국수를 먹을 테니까 아침 드시고 나서 점심 굳이 하실 필요 없으실 네. 것 같아요. 네. 국수 삶데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정말 아무런 부담 말고 오셔서 네, 국수 한 그릇 먹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오시면 되나요? 신당복지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25일 정오에 오시면 됩니다. 네. 올해 즐거웠던 것처럼 내년에도 마을 주민분들도 함께 하셔서 네. 행복한 시간으로 또 국수 삶는 데이 우리 마을의 고유 브랜드로 네. 고정적인 행사로 이렇게 계속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아주 네.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먼저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혹시 와룡시장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와룡시장이라면 우리 꿈들리에서도 많이 소개가 드렸죠. 그렇죠.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저희는 우리 마을이라 또 자주 가죠. 그렇죠. 네, 저도 와룡시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비록 오래전이긴 하지만 네. 그 시장 풍경이 아직까지 잊혀지질 않아요. 언제 가봤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면 몇 네. 년 전이죠? 3년 전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네, 군대 가기 군대 전에. 가기 전에. 지금 아마 공사가 언제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케이드 공사를 해서 위에 천장을 다 새로 했어요. 네, 그래서 아, 그때도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깨끗하고 또 전통시장답지 않게 전통시장이라고 꼭 뭐 비위생적이지는 않죠. 네. 근데 네. 전통시장 치고 이렇게 외부에 음식이 나와 있는 것 치고는 또 네. 길거리 음식들이 많은 것 치고는 굉장히 깨끗하게 네, 또 그렇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또 와룡시장 얘기는 또 왜 꺼내시는 거죠? 아. 거기서 또 이벤트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27일 오후 3시에 와룡시장에서 주민만남데이가 진행됩니다. 주민 만남데이. 이름으로는 주민분들과 만난다고 생각드는데요. 네, 주민만남데이에는 우리 주민분들을 직접 만나서 주민분들 이야기도 듣고 안부도 나누는 행사인데요. 또 네. 작은 정성을 담아 힘내시라고 바카스도 나눠드린답니다. 네. 예전에는 옆집 순이, 뒷집 철수 이렇게 친근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웃을 만나면 누가 먼저 인사해야 할지 망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주민분들과 먼저 안부 나누는 자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비록 그 바카스 작은 거 한 배이긴 하지만 네. 바카스가 주는 의미가 참 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한 병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는 여러 주민들과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인 것 같아요. 네. 네, 또 주민만남데이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니까 후에는 또 어떤 주민만남데이가 펼쳐질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처음 주민 만남데이를 들었을 때는 크게 잔치라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이런 소소한 만남과 대화,
나눔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네. 기특하십니다. 기특하십니다. 기특하세요. 주민만남대회라는 것이 꼭 큰 행사가 아니더라도 네. 또 주민들과 함께 웃으면서 대화하고 또 서로 응원하고 또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가치가 네. 바카스 한 병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렇죠.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국수 삶는 데이, 네. 주민 만남 데이, 이 데이 시리즈네요. 네. 네, 둘 다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겨울 되면 또 이제 웅크리고 한 집에서 또 밖에 잘 안 나오고 하실 텐데 네, 네. 또 혼자 또 외롭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많잖아요. 그렇죠. 1인 세대가 많은데 이게 또 마을에서 또 마을 주민들끼리 소통하고 가까워지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신당복지관에서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참 좋습니다. 네. 네. 하임씨님 말대로 앞으로 주민만남데이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주민만남데이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예. 네, 오늘 소식은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개인적으로 이 추운 날씨에서 날씨에 구미에서 또 학교를 통학한다는 태규 작가님 얘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아유, 어디 뭐 기차비라도 보태드릴까요? 네. 아, 괜찮습니다. 네, 목소리 따뜻하게 하시고 혹시나 이렇게 대구역에서 이 목소리 들리시는 사람 한 사람 지나가면 토닥토닥 좀 해주시고요. 네, 태규 작가님 통학하면 떠오르는 노래 추천 바랍니다. 네, 구미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태규 작가님, 네, 과연 어떤 노래를 추천해 줄지 완전 기대되는데요. 통학하니까 딱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긴 하네요. 어떤 노래인가요? 네, 제가 생각한 노래는요, 바로 버스커의 정류장입니다. 아, 노래 좋네요. 네. 사실 통학하면서 버스를 타는 것은 아닌데요. 한때 학교를 통학할 때마다 이 노래를 꼭 들어서 문득 이 노래가 생각난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태규 작가가 추천한 버스커의 정류장 듣고 저희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해질 무렵 바람도 몹시 불던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가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 어쩌지도 못한 채 난 그저 멍할 뿐이었지. 나 내일이 바본지 어리석은지 모진 세상이란 걸 아직 모르는지 터지는 울음 입술 물어 삼키며 내려야지 하고 일어설 때 저 멀리 가까워 오는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일렁이는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알 수도 없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댈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있다면 그대여서 고마워요. 낙엽이 뒹굴고 있는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일렁이는 까치발 들고 내 얼굴 찾아 헤매는 내가 사준 옷을 또 입고 그댈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있다면 그대여서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기똥찬 문화산책의 손민영입니다. 귀로 들은 알찬 문화산책 시간. 홍성우 MC님, 하유진 MC님, 경민 PD님, 그리고 태규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유 손민영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산책. 네, 제가 당당히 문화산책에 입성했습니다. 또 경민 PD님?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감기 때문에 조금 목소리가 가라앉아가지고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보이시한 것 같아요. 보이시한 목소리가 매력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뜬금없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작진분들 전부 다 좀 약간 과제에 쩔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 다크서클이 막 눈밑까지 막 내려오고. 네, 민영 작가님. 네. 네, 상당히 지금 머리가 지금 상당히 날리고 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네. 저는 얼마 전에 SNS를 하다 제가 어렸을 적 즐겨보던 애니메이션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네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홍혜씨님, 하은씨님, 경민 PD님, 그리고 태규 작가님은 어떤 만화를 즐겨보셨나요? 하임씨님부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요? 네. 저는 세일러문. 다들 안 보셨나요? 그렇죠. 경민 PD, 네, 경민 PD는 알 것 같았어요. 세일러문 굉장히 좋아했고 막 노래 있잖아요. 불러봐요. 불러줘. 불러줘. 똑같은 네. 표정을 하고 하시면 돼요. 네. 네.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이거 네, 맞죠? 솔직하게 그거. 사셔야죠. 예, 솔직하게 살겠습니다. 네, 세일러문이 가장 생각이 나고 네. 또 동생들이 즐겨보았던 디지몬 어드벤처 요게 요즘에 또 일본에서 또 새롭게 또 재편성돼서 또 방송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민 PD는요? 저도 뭐 세일러문 아니면은 천사소년의 티? 맞아요. 뭐 웨딩 피치.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여성스러워. 맞아요. 근데 제가 목소리는 이래도 네. 그리고 또 제가 영심이를 굉장히 즐겨봤거든요. 네. 영심이. 비디오 테이프가 집에 다 맞아요. 비디오 있어요. 테이프. 1편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대단하다. 있는 집 자녀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이모님이 비디오 가게를 하셔서 제가 그것만 쏙 빼서 와, 로망.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비디오 플레이어가 고장나면 끝인가요? 민영 작가님은요? 저는 미소의 세상. 미소의 세상. 네, 미소의 세상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즐겨봤던. 아는 척 해야 되는 거죠. 네. 꼭 떨어지지 않으면 아는 척 해야 돼요. 저도 자주 봤어요. 네. 누가 들어도 거짓말. 미소는 몇 살일까요? 여러 살이요. 네. 네. 그러면 태규 작가님은? 저는 앞에서 뭐 하임씨님이 얘기하셨지만 네. 디지몬과 양대의 산맥을 이루었던 네.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빵! 원조죠, 빵. 원조. 네. 피카츄라 이츄. 와. 나 지금 여기 피카츄가 오는 줄 알았어요. 나. 노란색으로 색칠해주고 싶었어요. 네. 저는 일본 만화 봤어요. 사이버 포뮬러라는 애니메이션 알아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게 시리즈가 5가지 시리즈 나왔는데 TV 방송된 거 말고 5시리즈가 나왔어요. 모르시는구나. 그게 시리즈가 최신 시리즈가 나온 지 한 8년 정도 됐어요. 그렇게 멀어지려고 하지 마요. 네, 태규 작가님 알 수도 있어요. 네, 역대 최고의 명작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모르시다니. 네, 저는 이제부터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이크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어릴 적부터 만화를 무척 좋아하셨네요. 하지만 어른이 된 후부터는 바쁘다는 일로 또 어른이라는 이유로 애니메이션을 볼 기회가 적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동심으로 돌아갈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뭔가요? 제가 오늘 준비한 문화산책은 바로 대구미술관의 애니마믹 비엔날레입니다. 와. 네. 애니마믹 비엔날레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민영 작가님 혹시 만화와 관련된 건가요? 네, 애니마믹 비엔날레는 동시대 미술을 통한 현대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미학을 소개하는 전시전입니다. 와. 애니마믹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시죠? 네. 네, 애니마믹은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합성어로 만화의 분위기를 갖고 있는 미술 작업을 말한답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작가는 물론 일본, 중국, 홍콩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작가들이 참여한 재미있는 미술 전시입니다. 네, 미술에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전시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요. 그리고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해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민영 작가님, 애니마믹 비엔날레에 가면 어떤 작품들을 볼 수 있나요? 네, 애니마믹 비엔날레에 가시면 회화, 조각, 설치, 미디어 등 33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공주가 가득한 곳부터 슈퍼히어로, 어린 왕자, 그리고 어릴 적 추억의 아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와. 아톰. 저는 잘 몰라요. 네. 제가 아니요, 제가 아톰 다음 시즌이에요. 네. 왜 이러세요 지금 아톰은? 애써. 아니요, 저는 건담 세대고요. 건담. 네, 건담. 저는 건담 쪽 세대예요. 네. 건담. 아톰은 저희 3,000부급 되시는 분들이 이거 빼고는 아무것도 공격할 무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톰은. 저는 아톰 다음에 건담. 네, 그 세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홍 MC님 이전 세대이신 분들 가면 네. 좋은 추억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가도 무척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공주가 가득한 곳이라고 하니까 공주 좋아하시는 제 또. 취향이기도 하고 그래도 여자 아이들이 굉장히 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슈퍼히어로가 전시되어 있는 것도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애니마믹 비엔날레를 보러 딱 들어가자마자 성인보다 더 큰 미키마우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와. 포토존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미술 전시를 가면 촬영이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작품이나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도 못 찍게 해서 좀 아쉬운 적이 많았었는데 그쵸, 네. 이번 전시는 촬영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포토존도 설치되어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친구들과 보러 가서 예쁜 사진 좀 많이 찍고 와야겠어요. 셀러문 앞에서. 좋다. 찍고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릴 적으로 조금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애니마믹 비엔날레 꼭 가봐야겠습니다. 네. 경민 PD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전시전에 가시면 영상물을 보여주는 미디어 전시도 하고 있는데 네. 한 번 보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또 영상을 보여주는 미디어 전시실도 또 따로 있다니 지루할 틈이 없겠네요, 그렇죠? 네. 재밌게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미술 전시회에 가면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지루할 때도 있는데 이번 전시회는 만화라는 소재라서 친근하게 또 다가가서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애니마믹 비엔날레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중요한 거죠. 네. 네, 대구 미술관이 조금 멀어요. 네, 맞아요. 잘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 애청자분들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도록 내비게이션처럼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뻔했네요. 그렇죠? 애니마믹 비엔날레는 대구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대구 미술관은 수성구 미술관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니 이 점 꼭 참고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주말에 휴가 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또 월요일이 휴가니까 주말에 꼭 즐겁게 다녀와야겠어요. 네. 저도 수업이 일찍 마치는 날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관람하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에게는 애니메이션의 재미를,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 동심을 가져다주는 색다른 미술 전시회에 함께 가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럼 제가 준비한 문화 산책은 여기까지고요. 꿈들리 라디오 애청자분들께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문화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영 작가님. 네. 마지막으로요. 네.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주제곡. 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포켓몬스터였는데요. 네. 네. 불러주세요.
네, 자 모두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가 날라올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대구 우리 지역 안에 네. 아이들과 또 가족들과 또 친구 연인들이 함께 가서 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공연이 있어서 또 공연이 아니죠? 또 전시회가 있어서 또 소개해 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추억의 노래죠. 네. 이선희의 달려라 하니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난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하늘 땅만큼 엄마가 보고 싶음 달릴 거야 두 손 꼭 쥐고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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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니 이 세상 끝까지 달려라 하니 난 있잖아 슬픈 모습 보이는 게 정말 싫어 약해지니까 외로워 눈물 나면 달릴 거야 바람처럼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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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니 이 세상 끝까지 달려라 하니 난 있잖아 내 별명 악바리가 맘에 들어 그래야 이기지 모두 제치고 달릴 거야 엄마 품으로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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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니 이 세상 끝까지 달려라 하니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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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니 이 세상 끝까지 달려라 하니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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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니 이 세상 끝까지 달려라 하니 안녕하세요. 수능 특별 코너 수능 친자여 떠나라의 신혜정입니다. 홍일씨님, 하임씨님, 그리고 경민 PD님, 민영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정 작가님, 네, 발음이 굉장히 세련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굴 빨개지시네요. 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네, MC님 이렇게 하시네. 저 굉장히 대접받는 좀 고급스러워진 우아한. MBC 같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끄러우시네요. 네, 네, 스마트폰 바꾸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드디어 네. 아이폰 유저가 아, 네. 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는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여성분들의 워너비라고 하는 아이폰 6S로 네. 그것도 로즈 골드. 로즈 골드가 구하기가 힘든가요?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새로운 네. 거라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할 사람들이 참 많네요. 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저희 벌써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 끝난지도 네.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네. 저는 이제 2년 전에 수능을 쳤었는데 네. 사실 그때 정말 떨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홍현씨님, 하연씨님, 예. 네. 경민 PD님, 민영 작가님 다들 수능 때 어떠셨어요? 네, 하임씨님 예. 수능 잘 보셨어요? 수능은
네, 열심히 봤습니다. 뭐 에피소드 없어요? 에피소드 그때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그때가 그 과학 탐구 영역이 네. 좀 어려워서 즐거운 네.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좀 어려웠어요. 네. 즐거운 이야기 그날 머리 안 감고 수능장 갔습니다. 뒤에 네. 계신 분이 참 힘들었겠다, 그렇죠? 네, 일부러 전략적으로.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겼어요. 네, 경민 PD님은요? 저는 그때 뭐지? 아침까지 셀러문 보고 가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뭐지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이름 안 쓴 사람들 이제 불러가지고 네네. 사무실에서 이름을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늦게 맞춰가지고 도대체 이름 안 쓴 사람 어떤 사람이 있나 제정신인가 지금 그런데 네 영어에서 제가 이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속으로 욕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름 쓰러 제가 내려갔다 왔습니다. 예. 네, 오래 사실 겁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민영 작가님? 네. 네, 민영 작가님은 저는 원래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랑 막 신나게 놀 예정이었는데 네. 네. 신나게 울었어요? 아니요. 치고 나니까 뭔가 되게 담담하고 뭔가 맞아요. 허무하고 이게 맞아요. 뭔가 싶기도 그렇죠. 하고 이게 맞아. 뭐지? 이래갖고 그냥 친구들이랑 다 같이 야 그냥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래갖고 집에 맞아, 갔다. 맞아. 그래 네. 같이 지하철 타러 가자 이래서 그냥 쓸쓸히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밖에. 그렇구나. 혜정 작가님은요? 저는 제가 수험장에 딱 갔는데 저희 반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교실에. 그래서 제 뒤에가 제 반 친구들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편안하게 네. 시험장에서는 편하게 쳤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미선 PD님?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 PD입니다. 네. 최 PD님은 에피소드 없었어요. 제가 편집 못하게 해드릴게요. 네, 에피소드 없었어요? 저는 수능장에 좀 긴장돼서 네. 일찍 갔는데 네. 너무 일찍 가가지고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이 1등으로 도착하셨어요? 네. 오, 부지런해라. 네, 태규 작가님은? 네, 저는 그 수능 날에 밥을 너무 많이 먹고 가서 거 아니에요? 네,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오, 부지런한 사람이었네요. 저는 포항에서 수능을 쳤어요. 고등학교 기억이 포항에서 나시나요? 다녀서. 네. 수능 세대신가요? 기억이 나시나요? 몇년 전이죠? 네. 첫 번째 세대? 1세대. 네. 네, 이게 마을의 어른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노하세요. 네,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네. 왜 이러실까요? 네. 저 30대 초반입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네. 저는 수능 칠 때 좀 관심 좀 가져주시죠. 네.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역대 가장 어려웠던 수능이었어요. 몇 년도? 2000 네. 계산이 안 되고. 네. 2001년 11월에 수능을 쳤죠. 네, 2001년 11월에 수능을 쳤는데 저도 21세기 네, 그때 수능이 굉장히 어려워서 전국 평균 한 70점 떨어졌어요. 굉장히 어려워서 하향 이제 원서 접수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원서비만 엄청나게 올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교시 마치고 시험 포기하고 나간 사람도 꽤 많았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네. 뭐 별로 에피소드보다는 수능 생각하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시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은요. 네. 다들 이제 수능에 대한 각각 자기들만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이제 수능 치기 전날엔 또 마음을 좀 편하게 하려고 노래를 들었었거든요. 네, 수능 치기 전날에도 좀 노래를 조심해서 들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차분해지기 위해서 좀 클래식 음악, 제 입맛에 안 맞나 봐요.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듣지 말아야 할 곡도 있나요? 네, 일명 수능 금지곡이라고 불리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네, 수능 때 수능 전에 아셔야 될 텐데 그렇죠? 맞아. 알겠습니다. 내년 수능을 준비하시는 수능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분께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인데 그 집중력을 방해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SNS에서 워낙 유명해서 왠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저는 알 것 같은데. 그러면 홍윤 씨님? 저요? 네. 네. 저는 뭐 가슴 설레게 하는 아이돌이나 걸그룹 노래는 다 금지곡인가요?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민영 작가님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당연히 알고 있죠.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춰보세요. 민영 작가님 알고 계시면 맞춰보세요. 샤이니의 링딩동. 링딩동.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샤이니의 링딩동인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왜요? 노래는 알죠. 근데 이게 왜 금지곡이에요? 후렴구 부분이 중독성이 강해서 나중에 시험을 칠 때 링딩동이 생각난다고 해서 계속 돌림 노래처럼 그 후렴만 계속 생각이 나. 링딩동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도니까. 그렇구나. 이 곡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두 번째 곡은 WS501의 Your Man. 자, 손 작가님 시작. 따라라따 오늘도 어깨춤을 막 추면서 그 뒤에 후렴구죠. 요 곡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또 후렴구 부분이 그렇게 중독성이 강해서 후렴구 조금만 불러주세요. 그거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I'm your man 그대여 따라다따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네. 그리고요? 네, 세 번째 곡은 요즘 최근 나온 CM송인데요. 오로나민 씨가 이제 오로나민 씨 3대 금지곡이라고 합니다. 들어봤던 것 같은데 어떤 곡이죠? 전현무 씨가 광고하시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랑 똑같이 라고 하시는 애청자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이 세 개의 곡들이 다 좀 후크송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렴구 부분이 중독성이 있어서 수능 전에 들으면 안 되는 3대 금지곡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수능 전에 방송이 안 나가기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죠. 이거를 듣고 나면 왠지 계속 이거 자꾸 생각이 나니까. 맞아요. 이거는 혜정 작가님의 엄청난 배려가.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의 큰 배려. 실제로 수능이 끝나면 수능 금지곡들이 귓가에 들려서 고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이렇게 좀 자꾸만 귀 속에 노래가 맴도는 현상을 귓속벌레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노래가 계속 생각날 경우 다른 노래를 들으면 이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즐거운 노래 세 곡이었습니다. 전현무 씨가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저기 앞에서 이제 달려올 것 같은. 이제 그 춤추시면서. 그러니까 கொஞ்ச쩍கொஞ்ச쩍 뛰면서. 이제 2016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끝났는데요. 혜정 작가님. 혹시 고생한 수능생들을 위한 이벤트 같은 것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수능 친 사람들을 일명 걸어다니는 할인 쿠폰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작가님들은 모두 올해에도 2, 3년 전에 수능을 치셨잖아요. 그렇죠. 작가분들. 혹시 기억에 남는 이벤트나 경험들이 있나요? 저는 막 많이 참여하진 않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머리 미용실에서 50% 삭발하셨어요? 삭발이라니요. 수능 치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분한 마음에. 분한 마음에. 아니요. 군대 나가야겠다. 제가 또 세일러문 너무 좋아하잖아요. 세일러문 머리색으로 과감하게 금색으로. 탈색을 축하드립니다. 탈색을 하고 좀 노랗게 한번 염색을 해봤어요. 그럼 이게 수험표를 한번 쓰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여러 군데 들고 다니면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일종 판촉이네요, 맞죠? 네, 그런 의미가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머리가? 얼마나 할인 받았어요? 저 그때 머리가 11만 원인가 그랬었는데 50% 할인 받았어요. 50%? 네. 우와. 대박. 근데 이제 머릿결은 다 날리는 거. 그 비밀이 숨어져 있었네요. 민영 작가님은요? 저는 수험표를 들고 부산으로 갔는데요. 부산에 가서 부산 아쿠아리움에 가서 할인?
네. 회를 드셨어요? 아니요. 아쿠아리움을 갔어요. 네. 난생 처음 이제 아쿠아리움을 갔는데요. 외국 회를 드셨어요? 네. 처음으로 이렇게 쇼도 보고 했는데 동반 1인까지 같이 할인을 받아서 한 명 가격에 2명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걸어다니는 할인 쿠폰이네요. 네. 하임씨님은요? 저는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영화 할인이 되게 많이 돼서 친구들이랑 또 수능 끝나고 나면 학교 되게 빨리 마치잖아요. 4교시밖에 안 하고 막 출석 체크만 하고 맞춰주고 막 이래서 남아도는 시간에 이제 애들이랑 영화 최신 영화 다 보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네, 혜정 작가님 올해는 혹시 어떤 수능 이벤트 있나요? 우선 수능하면 무엇보다 학교에서 떠나 여행을 하는 로망이 있는데요. 네, 교통편에서는 코레일에서도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일부 부모님들의 경계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KTX를 이용하는 경우 수험생뿐만 아니라 동반 1인까지 최대 40%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와, 40%? 저는 사실 평소에는 비싸서 KTX보다 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새마을호 좀 타는데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부러워지네요. 그렇죠. 또 여행 중에서도 수험생들에게는 기차를 타고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니는 내일로 그렇죠. 또 이제 많이 가잖아요. 네. 내일로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용 기간을 무려 이틀이나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와, 네. 코레일에서 수험생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네. 코레일에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있네요. 네,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여름 휴가도 제대로 놀지 못했을 텐데 공부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기차 타고 여행 가면서 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여행 무척 좋아하는 편인데 여행만큼 스트레스 풀기에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고생한 수험생들께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행기도 수험생 이벤트가 있는데요. 비행기까지. 네. 아시아나 항공은 수험생 그리고 동반 1인까지 국내선 전 구간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네. 또 숙박 할인권, 국제선 항공권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와. 기차 타고 여행, 비행기 타고 여행. 그동안의 고생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영어 듣기 하는 시간에는 비행기도 안 뜬다고 하잖아요. 네. 항공사에서도 수험생들을 위해 배려도 해주고 다양한 수능 이벤트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행하고 또 중요한 게 문화생활이잖아요. 네. 이제 참았던 영화도 보고 친구들이랑 시내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신나게 이제 놀아야 할 타이밍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 맨날 아침 일찍 학교 가서 야자까지 하고 왔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좀 시간을 즐기셔야죠. 그렇죠. 네, 어떠한 혜택들이 또 있나요? 우선 우리 지역에 있는 이월드 할인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월드의 수험생 1명과 동반 1명이 함께 가면 자유 이용권이 한 장이 무료라고 합니다. 와, 2명이 가면 그러니까 수험생 1명과 수험표를 가지지 않은 1명이 같이 가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자유 이용권이 무료라는 거죠. 네. 그리고 83타워 전망대는 수험생은 공짜, 동반 1위는 50%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엄청나죠? 이월드라면 우리 지역에 있어서 가깝고 지하철역이 근처에 있어서 가기도 편한데 신나게 놀이기구를 타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에서는 수험생들의 영화 티켓을 6,00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12월 13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까지 수험생을 위한 이벤트가 있다니 좀 저는 수능은 치기는 싫지만 좀 수험생들이 굉장히 부럽네요. 네,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그렇진 않네요. 그냥 제 돈 주고 보는데. 네. 놀이공원도 놀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갔다면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겠죠? 네, 당연하죠. 금강산 또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설마 이벤트 여기까지 있나요? 여기도 이벤트가 있어요? 네, 물론 있습니다. 빕스에서는요, 수험생에 한해 샐러드 바를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애슐리에서는 수험생을 포함해 3명이 함께 가면 폭립 플래터를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수험생을 위해 정말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네요.
수험생분들은 수험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서 들고 다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수험표에 사실 수능 사진이 붙어 있어서 맞아요. 좀 되게 민망해요. 네. 그게 졸업 앨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단정하고 막 귀까지 까고 네. 이렇게 딱. 저는 이제 앞머리가 있는데 수능 사진 찍을 때는 눈썹하고 이마 라인이 다 보여야 돼서 앞머리를 저희는 까고 찍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들고 다니는데 되게 민망했습니다. 앞머리 이렇게 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열어요. 괜찮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열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에 다 열까요? 네. 네. 아유, 그러진 않겠습니다. 네. 이제 옷 쓰면서 즐겁게 놀러도 다니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동안 또 받았던 스트레스 날려버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도 모두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그 부담되고 긴장되는 심정 진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 NC님들, PD님들이 수능 친 학생들에게 수능 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 이것만큼은 꼭 해봐라 하는 것이 있을까요? 민정 작가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행? 네, 대학교 가면 논다, 대학교 가면 신나게 논다, 대학교 가면 늦게 일어나도 된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름, 그 방학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 것 같아요.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PD님은요? 저는 노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문화 체험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거는 보통 때는 이제 제 돈 주고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험표를 이용해서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 이렇게 세일을 많이 해주니까 그때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잉여롭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누워서 하루만큼은 그렇게 시간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런 이벤트들이 참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또 즐겁게 해주기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이 많아서 참 좋은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렇게 수능을 마치고 나면 이제 학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이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제 학비를 또 버는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자기 꿈을 위해서 그 대학이나 이런 부분에 자기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뭐 어떤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든 수능 친다고 참 고생이 많았고요. 정말로 고생 많았고요. 똑같이 고생이 많았고 좀 더 부모님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좀 더 나의 미래를 한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또 그러면서 또 대학교에 가면 민영 작가가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자유 시간들이 참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방학 때 여행도 다녀올 수 있고요. 네, 많으니까 그 전에 또 그 시기에 친구들은 놓치지 말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또 좋은 추억도 쌓고 또 아르바이트도 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일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학 생활을 준비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꿈들리 제작진들이 얘기한 꼭 해야 하는 것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꼭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며 SES의 달리기 들으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할 수 없죠.
복지뉴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의 신청 접수를 11월 2일부터 전국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난방카드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별칭이며 이 사업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은 11월 2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오는 12월부터 3월 말까지 실제로 에너지 바우처 난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달서구 소식입니다. 2015 달서 김장 나눔 대축제가 진행됩니다. 일시는 2015년 11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며 장소는 달서구청 광장이며 참여 인원은 단체별 10명에서 15명까지이고 참가비는 단체별 30만 원 이상입니다. 참가 신청은 달서구 자원봉사센터 636-1365 혹은 행복나눔센터 자원봉사팀 667-3661번으로 가능하며 접수기한은 11월 2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달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달서 김장나눔 대축제는 참가 단체별 개별 부스와 현수막을 제공하고 절임 배추와 양념 등의 김장 재료와 포장 박스, 후원 단체명이 제공되어 있는 라벨을 지원합니다. 참가자 준비물은 앞치마와 고무장갑이 있으니 지참해 주시기 바라며 참가 신청서 및 기타 안내는 달서구청 홈페이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2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나무는 벌써 낙엽을 떼어내며 겨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나무가 낙엽을 떼어내는 것은 광합성을 하기에 겨울철 햇빛이 부족해서 또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양분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처럼 꿈들 애청자분들도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조금씩 겨울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와 목소리가 되어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꿈들리,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꿈들리는 여기까지고요. 작가 신혜정, 박지영, 손민영, 임태규, 이지섭, PD 송지연, 최미선, 김경민, 그리고 MC 하유진, 홍성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악동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들으면서 우리는 12월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꿈이 들리는 라디오 꿈들리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과 SCN 성서공동체 FM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낙엽에 그간 잊지 못한 사람들을 보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붉게 물든 하늘에
접지 못한 기억이 있어 오늘도 수평선 너머를 보는 이유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나를 사는 단풍에 모든 걸 내어주고 살포시 기대해본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다 익은 가을 내 허기진 맘을 붙잡고 보니 잠이 잠들어 보